안전하고 수익도 이게 가장 낮다.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받고 조금 더 낮은 금액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전 마진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는 거면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보는 일은 극히 드물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딘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부동산 강사가 아니라 법무사이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굉장히 좋아요. 이사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강남역 거의 30초 컷이어가지고 6번 출구, 7번 출구 사이 바로 있더라고요. 찾기 너무 편했습니다. 빠르게 좀 찾아올 수 있게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배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강사님으로 좀 대하고 있는데 법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느낀 게 법무사가 뭐 하는지 물어보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모르세요. 일반인들도 모르고 기껏해야 부동산 등기하시는 분이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법무사들이 광고를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법무사는 하는 일이 많아요. 법원하고 검찰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한 부분에서도 작성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경공매에 대한 대리 부분,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대리권도 있고 개인회생 파산 같은 사건 같은 경우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 한시적인 부분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이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해서 앞으로 수익이 있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사들이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변호사랑 법무사랑 할 수 있는데 법무사들이 많은 좀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명도 같은 것도 법무사님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건가요? 명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반개문을 받고 난 다음에 강제 집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 중에서 법무사만이 유일하게 1차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민사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법무사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당한 청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이 찾아오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한 30년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고 관심을 갖다가 저한테 이제 의뢰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받으신 분들은 한 200 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전월세 피해자들 부분에 법무 지원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 피해지원센터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전세 피해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자문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사 업무도 하시고 강사 일도 하시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법률 자문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크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법무사가 하는 일이 일상생활하는데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변호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업무 자체는 동일한데 변호사 부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법원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대행은 있어도 대리,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그 변론기를 참여할 수 없는 요 정도만 다를 뿐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다. 경공매 투자를 하면 법을 이용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도. 법무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8년 전부터 경공매 투자를 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아지고 입찰가도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남들하고 좀 차별화를 둬야 될 때서 이제 특수물건을 도전하기 위해서 유치권이라든지 대진권 미등기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깨닫게 됐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하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수물건을 지분 물건 말고도 다양하게 보시는 편이긴 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유치권이나 대진급 미등기, 가장임차인, 위장임차인이라고 그러죠.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접근을 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빨리 끝나고 싶은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송에 휘말려서 장기간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기더라도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뭘까 고민하다가 지분을 좀 알게 돼서 지분을 하니까 법조인들은 공부만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이제 좀 알다 보니까 기간도 좀 단축되고 수익률도 높아지는 좀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특수물건 다 해봤는데 법무사 피셜 지분이 제일 꿀이더라. 안전하고 수익도 이게 가장 낮다. 왜 지분 경매가 좀 안전할까요?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좀 적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받고 조금 더 낮은 금액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전 마진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도 돈을 잃지는 않는다. 제가 항상 느끼지만 정말로 부동산 가치를 모르시는 분은 잃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를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는 거면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보는 일은 극히 드물다. 경매나 공매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저는 법률 지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경공매라는 게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차는 뭐냐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만 하게 되면 크게 돈을 잃는 일은 없어요. 부동산 가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게 된다면 손해보는 일도 없고 걱정할 일은 많이 없으세요. 법이라는 게 사실은 부딪혔을 때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부딪히지 않으면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해결하겠다 생각하는데 맨 처음부터 안 부딪히면 돼요. 다투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만 잘 해나간다면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분부동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분부동산 의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 지분이죠. 의뢰인들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소송인 거죠. 상속이라든지 같이 공동 투자한다든지 경매를 받았다든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하나의 부동산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상속하면 상속하는 상속인끼리 대화가 안 되고 부분 공동명의들은 이혼하게 되면 또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소송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많이 찾아가는 편이고 해결을 보더라도 부동산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성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소송을 하든 협의를 하든 그래야지만이 저희한테 의뢰한 사람한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약간의 부동산 컨설팅도 필요해서 오시는 거구나. 당연하게 컨설팅이 있어요. 적게는 수천만 원도 많게는 수백억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미래 가치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부동산을 저희가 사갖고 올 것인지 경매를 전부 다 같이 날려서 저희한테 수익을 보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일반 소송처럼 OX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님 재량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장님을 설득을 해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게 하나의 소송인데 이 소송이 단순하다 생각해서 진행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소송은 몇 건 정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90건 정도? 만약에 협의가 됐다면 애초부터 대화로 끝났을 텐데 대화가 사실은 안 돼요.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으로 풀어가는 것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끔 상담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법무사님께 배우는 수강생분들은 누리는 혜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8년 투자 경력 플러스 법무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반 다른 강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어쨌든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부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뭐 법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강의를 하다 보면 사라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라질 수가 없죠. 사라지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알기 때문에 강사가 사라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강사님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강의가 끝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스터디처럼 모이잖아요. 그런 것도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다른 강사님들이 물어보면 피드백이 거의 없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픽스 해놓고 그때 오셔가지고 기존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매달 안 나오셔도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들어보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공매다 보니까 사실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변수가 생겼을 때 수익화까지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강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저희 정규 강의 수강생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 있잖아요. 네. 올케어 혜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지분 강의는 지분 수업만 해드리는 수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흐름에 대한 있는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매 주차마다 부동산 종류별로 1주차는 주택, 2주차는 토지, 3주차는 도로 및 보상 그런 부분에서 구별해서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배웠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소송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소송이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하기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1대1로 피드백이 드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케어해드리고 소송하는 데 있어서 공유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협상 능력이거든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보고 나서 그걸 원하는 대로 제가 이끌어가고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남들하고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과 직결되는 그런 법적 절차 이런 게 있을까요? 똑같은 매매대금 수익금이 나오더라도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돈을 많이 받아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거나 똑같은 수익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게 되면 기간에 따른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소송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6개월이면 끝날 게 1년, 2년 계속 미뤄져요.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법원이.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옆에서 코치해주면서 단축시켜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기간을 많이. 그러다 보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초보자분들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법원에 제출했으니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당연히 해주겠지만 그분들도 일이 쌓이다 보고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화해서 놓친 것 같은데 좀 해주십시오로 얘기도 해야 되고, 연말도 같은 게 중요한 일 빼고는 또 법원에서 일을 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구조를 좀 알아야 시간을 단축시킨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우고 나면 좀 빨라지죠.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좀 좋을까요? 일반 투자 부분에도 이제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봐도 괜찮고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은 일정 부분 있는데 대출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거 못 하겠다. 그러면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경매보다 수익률이 좀 높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취득세 부분은 815만 원, 30만 원도 차이가 났는데 국민주택 채권 부분에서도 30만 원 정도 청구를 더 했습니다. 80만 원 정도는 좀 가하게 청구된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셀프 등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면 은퇴를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맞아. 배우면 자신하건대 특강비 이상 몇십 배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